안녕하십니까. 전화로 사주 분석을 이제 부탁한 경우인데요. 지금 52살 먹은 아주머니인데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2년 전에 이제 이혼했대요. 근데 뭐 직장도 이제 다니다 그때 같이 그만뒀다 그러는데 뭐 새로운 일을 찾아보는데 마땅한 일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녀분은 이제 두 명인데 지금 이제 양육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뭐 양육비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모르겠는데 그 받는다는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나는 모르겠다 하고 그냥 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암담하죠. 근데 이 사주 특징이 이 사주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사주가 이 오행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는 이 골고루 있어야지 내가 어떤 한 가지가 안 되면 이제 다른 거를 대체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한 가지 오행으로 돼 있으면요 딱 막혀버리는 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 이런 경우는 지금 비견겁제가 강하니까 뭐 고집하고 자존심 엄청 강해. 그리고 남들을 우습게 볼 수 있죠. 내가 에너지가 워낙 강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하고 융화가 잘 안 돼. 그 여자분 사주가 이 정도면 완전 여장부야. 거기다 이 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편제는 어떤 재미, 유흥, 그 다음에 유희 같은 거.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이 편자가 들어가 있는 것 정도가 한쪽으로 겨져 있다는 것은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어울려 재밌게 놀고 이런 건 좋은데, 현실적으로 맨날 흔들고 노는 건 좋으면 뭐 현실에 그렇게 놀고 즐기는, 춤추는 그런 게 현실이 아니잖아. 현실은 당장 우리가 오면 어떻게 돼? 밥 해 먹어야죠. 애들 키워야지. 애들 키우려면 그냥 큽니까? 돈 들어가야 되죠. 그 현실적인 게 감각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 아픈데 누가 친구들이 나오라 하면 나가서 노는 건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원위치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도 힘든 거예요. 이 사주가 이제 제일 힘든 게 기본적으로 오행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인성이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셀 것도 없어요. 8글자 중에서 6글자가 토고, 그 다음에 금한자 있고 수 하나 이렇게 돼 있죠. 이 사주는 이 무토 입장에서 화가 인성인데, 인성이 있었으면은 지금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 토가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 완전 백수 아니면은 이 토와 관련된 일을 하면 괜찮아. 소위 얘기하는 부동산 쪽에. 근데 본인이 그건 잘 맞았어요. 부동산 쪽에 갔는데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은 인성이 없잖아. 무인성 사주니까 이것도 공부하면 또 이게 담싼 사주야. 이런 사주는. 이 공부가 안 되는 거니까 요즘에 하다못해, 물론 어렵죠. 요즘에는.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이 있어야 내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 밑에서 일하니까 항상 어떻게 돼? 뒤처리를 하는데 그게 뭐 직장 생활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뭐 한 건 하면, 소위 얘기는 한 건 하면은 뭐 돈 조금 받는 거, 그 정도 차원이니까 이게 항상 돈의 갈급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혼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자녀 양육하는 것도 그렇고 본인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기본적인 돈이 필요한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궁극적으로 물어본 게 뭐냐면, 앞으로 일하고 남자분이 어떠냐고 그러는데, 근데 52살이니까 아직 뭐 젊죠. 근데 남자분이라는 게 여기서 어떤 남자가 오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남자가 와서, 물론 이제 이 모토로 봤을 땐 기본적인 미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즐기러 오는 거지, 돈 가지고 들어와서 같이 내가 일 안 해도 먹고 살게끔 해줄 만한 남자가 오겠냐고. 그런 남자는 안 오죠. 그러니까 막연히 기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남자를 찾는데,
남자가 요즘에 그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경우 없어, 거의. 그러니까 만나서 그냥 즐겁게,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한 잔 먹고, 즐기는 거, 그런 건 몰라도 나한테는 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일시적으로 스트레스 해소하고 세상 골치 아픈 거 잊을 수 있는 그런 건 되겠지만은, 그 순간 좀 이렇게 좋은 기분을 느낀다 하더라도 돌아오면 현실이 막막한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남자는 들어와도 문제야. 왜 문제냐면 지금 이제 50살, 50대 운인데 일단 남자가 들어와요. 계속 여기서부터. 여기 계속 남자가 들어오죠. 이렇게까지. 근데 이게 너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은 여기 있는 6명의 남자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한 여자를, 여섯 명의 여자가 한 명의 남자가 왔을 때 다 달려들겠죠? 그러면 이 주인공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더 골치 아파, 오히려, 여자가 생기면. 이렇게 된 경우는. 자, 이렇게 비견겁제가 많은 상태에서 관이 들어오면, 원래는 관극 비가 되는데, 이게 너무 강하니까, 비견겁제가 오히려 관을 극한다는 거예요. 남자를 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운이 없어요. 남자가 기본적으로 없죠. 이 안에는. 이게 지금 목이 들어와 있는데 목이 없잖아. 지장간에 을목 하나 숨어 있고, 여기 간목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튀어나와도 그때뿐이지, 영원히 남자라고 이렇게 딱 여기 있질 않으면은요, 남자 복이 이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 물론, 그래서 사주가 좋아가지고, 좀 본인이 어떻게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요즘은 남자 필요 없죠, 뭐. 남자 있으면 뭐해? 내가 얼마나 힘들어, 집에 가면. 삼시세끼 밥 챙기는 거 신경 써야지. 애들 키우는데 그것도 신경 써야 이렇게 문제인데, 지금 이런 경우는 이 남자가 기본적으로 없어요, 여기. 이 사주 원국에. 그러니까 운에서 올 때만 남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남자가 오겠죠. 많이 오는데, 이게 진정으로 어떤 생사고랑을 같이 할 수 있는 남자가 아니고, 유희, 즐거움, 그러니까 편관성을 가진 남자가 오는 길밖에 없어요. 와도 또 나만이 같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꽝. 일은 직장이 있어야 되잖아. 그건 직장이 없어, 또. 왜? 여자한테 관은, 여기서 이 관은 직장이자 남자인데, 이게 둘 다 작용을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진즉에 산으로 들어갔어야지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이런 경우는 딱 스님 됐으면 좋은 구조야, 구조로는. 이게 화계가 이렇게 또 발달되어 있죠, 사주 자체가. 그게 상당히 지혜롭고, 이게 완전 스님 사주야, 자체가. 이런 경우는. 그런데 그때 쉬운 둘 사이니까 어느 정도 그때만 해도 남자는 무조건 여자는 시집 가야 되고 남자는 장가 들어야 되고 그런 게 아주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을 때니까 때 돼서 못 가면 혹시 몸에 병이 있나? 아니면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어떤 한이 있나? 이렇게 얘기할 때거든. 그때는 사내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서 여자는 23세에서 27살까지, 남자는 25에서 한 30살 정도까지, 그때는 무조건 그때 되면 이게 다 결혼했어요. 그때 결혼을 하고 또 웬만한 가정에는요, 그때 당시에 이혼이라는 건 사실 몰랐어. 그런데 요즘에 이제 이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알아. 너무 많이 알으니까 이게 사람이 어떤 이성을 만나도 이 100년의 해라고 이가 너무 어렵다는 거. 근데 요즘에 셋 중에 하나는 이혼한다고 그러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알아서 그래. 그리고 사람들이 이 매스컴 같은 게 너무 이제 발달되다 보니까 눈으로 보는 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누구를 이렇게 선별해서 고르려고 하는 게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TV 없었을 때 사람을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요즘에 지금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완전 환상 속에 살죠. 드라마는 정말 내 대리만족을 시키는데 TV 딱 끄고 나면 어떻게 현실은 막막하잖아.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 차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이거 자체도. 그 상태에서 요즘에는 또 어머님이 야 결혼해 보니까 고생 뒤지게 한다. 웬만하면 하지 마라. 이 정도예요. 요즘에. 차라리 하지 마라. 결혼시켰는데 거기서 맨날 전화하고 아이 결혼해가지고 남편하고 아내에서 생긴 문제는 본인들이 해결해야지. 그냥 스마트폰 들고 다니니까 그냥 바로바로 전화하는 거야. 엄마 못 살겠어. 야, 그럼 싸가지고 와. 요즘 이러는. 옛날엔 너 미쳤어? 지금 시집갔냐니? 왜 집에 친정에 왜 겨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할 정도로 됐는데 요즘은 아예 그냥 아예 싸가지고 와. 그거 남편 능력 없으면 그냥 끝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셋 중에 한 명은 이혼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제 이혼하면 어떤 문제냐. 본인들은 괜찮아. 또 뭐, 나름대로 또 다른 새로운 짝을 만나서 여생은 살면 되는데, 제일 불쌍한 건 자식들이야, 어린 애들이. 20살 전,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애들이 불쌍하다는 거야. 이게 애들만 불쌍한 거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싸우고 이혼한 꼴로 이런 애들 자란 애들은 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요. 나중에 나이 먹어서 결혼해도 꼭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식도 나중에 이혼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큰 문제를 낳느냐 이거 이렇게 되면. 그래서 자, 그럼 뭐 사주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남자를 만날 때 그 인성이라는 게 있는 남자, 수용성이 있는 남자를 만나면 좀 나아. 그래도 모든 얘기를 하면 내가 들어준다는 거, 수용을 한다는 거야. 그 리액션을 잘하는 거죠. 아이고, 너무 힘들었구나. 미안해. 내가 이렇게 능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미안해. 하고 이렇게 뭘 이렇게 받아주고 좀 쓰다듬어주고 그래야지. 그나마 마음의 위로를 좀 갖고 내가 힘들어도 살아갈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요, 이거는 어찌 보면 구세주도 본인을, 이 남편을 구제 못해. 자, 비경겁제 이렇게 강해져 버리죠? 거기 이렇게 충이 돼버렸죠? 깨져 있죠? 그 다음에 또 파살도 이렇게 깨져 있죠? 여기 또 천문성도 이렇게 걸려 있죠?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간여지동이 하나, 둘, 세 개 있죠? 괴강이 있죠? 백호, 괴강 또 걸려있죠. 양인살 걸려있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사정원 봐서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강기질에다가 비경겁제 강하지, 그 다음에 양인 있지, 백호 있지, 괴강살 있지. 그러니까 이게 뭐 웬만한 남자는 감당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강하면은 이렇게 비경겁제가 강하고 자기 주관으로 할 수 있는 자기 일을 해야 되면 그러면 그만큼 또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기가 자영업 하려고 그러면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재혼도 약해. 이 재가 이렇게 하나만 있죠. 근데 이거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건 지금 몇 개나 돼요? 6개나 되잖아요. 이 군겁쟁제라고 그러죠. 이 재는 하나 있는데 이걸 뜯어먹을 비경겁제가 6이나 된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니까 이 재혼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사주는. 재운도 없고 관운도 없잖아. 그러니까 재관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는 남자를 내조할 수 있는 그런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있을 때도 남자가 집에 들어와서 이게 뭐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야. 들어가 봐야 뭐 마누라 있는데 뭐 그냥 잔소리나 하고 이걸 돈이라고 가져왔냐고 뭐 내던질 정도가 되는데 그 무슨 사람이 위로도 받고 격려를 받고 막 이래야 되지. 좀 그런 데는 힘든 세상 좀 살만한 거 아니에요? 남편이 들어왔을 때 어려운 것 같으면 오늘 어떻게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네. 맥주 한 병 사올까? 뭐 간단하게 한 번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좀 분위기 좀 살려주고 그래야지 살맛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야. 남자가 말이야. 도대체 구실을 못 하는구만.
이 강한 이 경우인데 남자한테 다소곳하게 이렇게 뭘 해주겠냔 말이야. 이게 또 인성이 없어갖고 수용성이 없어요. 그 남자가 뭐라고 막, 아유, 그래, 너무 애썼어. 내가 좀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데를, 그때를 모면할 수 있는 말을 해줘가지고 서로 사람 인자가 뭐야, 사람 인자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의지해야 되는데 이 글자는 의지하는 형이 아니야. 독립된 형이야. 이렇게 독립된 형이라고. 그럼 이게 이게 서 있는 거야, 눕는 거야, 앞으로. 이렇게 아니, 쓰러지겠죠. 이렇게 쓰러지는 길밖에 없어. 이런 모양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요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요게 남자고, 여자를 이렇게 받쳐주는 거야, 안아서. 그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모습. 그게 부부라는 건데, 이게 부부의 모습이라고, 이게. 요렇게 돼. 근데 이게 받침이 없어, 이게. 없어. 그럼 이거는 쓰러지는 거죠, 뭐, 이렇게. 쓰러지는 길밖에 없어. 이런 구조는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혼자야. 유아독존.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밖에 몰라.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남자가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떤 남자가 와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 특히 이제 무관이라는 거는 내 스스로 나를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 기분, 그때 감정 그대로 폭발해버려요. 그 제어가 안 되니까. 그게 좀 필터링이 돼서 내가, 이럴 때는 상황 봐서 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참아야지.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거야. 바로 그냥 총 쏘듯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퍼부으니까 못 견디는 거죠, 구조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남자는 오는데, 실제로 이게 한시적으로 왔다가 가는데, 많은 상태에서 많은 여자들이 지금 치마폭이 이렇게, 이 남자가 들어가면 여기서 살 수 있겠냐고, 못 살죠. 그러니까, 산다 하더라도 이 주인공의 이 무토의 남자가 아니라는 거야. 옆에 있는 친구, 형, 이런 사람, 아니면 후배, 그런 사람, 여자들의, 이 남자가 공유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실제로 나한테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하고 남자 운이 궁금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어떻게, 사주로 봐서는 제가 우려 말씀으로 제대로 못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죠. 거기다가 이 여자 자체가 이분이 이게 지금 어디까지 써는 거냐면 요 8글자하고 대운, 우리 세운까지 이렇게 훑어봤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이 7자, 조가 7자, 난 5, 습 어느 정도 비례 맞는 거죠. 그래도 이 한하고 이 조한 기운이 강하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초지일관, 어떤 모습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장점은 뭐예요? 내가 뭔가 초지일관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지면 제대로 일처리 하는데 이 부부 사이에 어울리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좀 변하는 맛도 있어야 되거든.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이 한난조습부터 시작해서 사주 구조, 그다음 여기 있는 모든 자체, 어떤 우리가 이제 보조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신살 같은 거, 기본적으로 이런 간여지동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냥 독불장군이야. 그러니까 도저히 남자랑 같이 살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어차피 이 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즐겁게 어떤 재미있게 이렇게 사는 거는 잘 맞는데 남자랑 재혼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남자는 많아서 그렇게 사는 건 할 수 있는데 어떤 남자가 그게 조금 이렇게 몇 번 만나보면 지루하지. 계속 만나서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서로가.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 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나면서 즐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돈 같은 게 조금 이렇게 나한테 좀 이렇게 돈을 좀 이렇게 쉽게 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남자가 돈을 그것도 뭐 한두 번 예를 들어 준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돈을 주겠어. 순간적인 거지. 그러니까 그게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일다운 일이 있어야지 되는데 일다운 일이 있으려고 그러면 이 직장을 관장하는 관이 없으니까 이게 뚜렷하게 그게 없다는 거예요. 또 직장이 없고 직장이 없다는 건 돈을 제대로 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제라는 건 어떻게 돼요? 돈이 정제처럼 꾸준하게 월급 생활할 때 생기는 꾸준하게 월말 되든지 뭐 월초가 되든지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사주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편제니까 이게 우리가 말은 멋지게 표현해요. 큰 돈이 들어온다고 그래. 큰 돈이 들어오는데 1년에 몇 번 들어와요? 한 번. 그러니까 차라리 정제가 돼가지고 한 달에 뭐 300이고 400이 꾸준하게 들어오면 안정적인데 어쩌다 한 번 한 2, 3천 원 들어온다고 가정할 때 예를 들어서 한 번 들어오면 그 다음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돈을 또 달라고 그래. 급하다고. 그러니까 결국 뭐야? 줄 게 없는 거야. 이 편제라는 건. 그래서 편제가 남들이 들을 때 혹은 사람들이 행동할 때는 굉장히 멋져 보이는데 다 속빈강정. 허세예요. 편제는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얼마나 본인이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남자하고도 이혼했고, 그런데 나한테 남겨진 지금 저 자식이 둘이 있는데 이걸 키워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깝깝하겠어. 그러니까 지금 일하고 그 다음에 남자하고는 어떤가 물어봤는데 이게 두 개 다 같이 겹쳐 있는 거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이 관이 문제거든, 직장. 그게 지금 없잖아, 이 자체. 그래서 또 아쉬운 거는 인성이 없어서. 내가 적당한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이 주어졌으면은 또 뭐 조금 돌파구가 생기는데 인성이 없으니까 아예 또 그게 안 돼. 공부운이 없으니까. 그리고 공부운 그 자체가 내가 수용하는 거거든요. 남의 어떤 그런 걸. 근데 수용성이 약하니까 또 리액션이 안 되니까 말하는 것 자체가 또 완전히 어떻게 돼. 한두 마디 해다가 그냥 던져버리고 끝이야. 왜? 받아주는 게 있어야 나도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있는데 그걸 못 하는 거야. 인성이 없는 거야. 무관사주니까 남편하고 직장 인연이 또 약하고. 돈은 또 있는데 이게 군급쟁자가 되니까 내 몫이 얼마가 되질 않죠. 이렇게 나눠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 가져야 되니까 내가 가져야 될 몫이 6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돈다운 돈을 만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이 자체가. 정말 힘들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화계가 발달돼 있고 특히 원래 이 무토는요, 토가 많은 사람들은 이게 안정감을 주는 게 토예요. 그러니까 이 토는 목화, 금, 요 수를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서 토가 요거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토가 있으면. 그래서 사주에 토가 없으면 상당히 불안해. 근데 이게 토가 이렇게 많으면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 이게 삶에 굴곡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 가면은 잔잔할 때 있잖아요. 파도가 안 칠 때. 그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지루해. 그래서 토가 발달된 사람 대개 생각 어떻게 하냐면은, 아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한번 산에 들어가야지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아요. 토가 많은 사람들. 그게 뭐예요? 이게 패턴이 토가 있으면 안정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너무 지루하다는 거예요. 그 본인도 아마 상당히 지루할 거예요, 사는 게.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깨워주는 게 자녀 이제 두 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 꼬마들이 그나마 엄마를 좀 더 깨울 거야. 근데 평상시에 이 자녀분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이 토만 이렇게 있으면요, 벌써 산에 들어갔어요. 이런 세상에 뭘 복잡하게 살아. 산속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화계. 이 토가 이렇게 세 개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이렇게 답답하니까 물론 앞으로 일하고 이제 남자분이 좀 들어오는 건 이렇게 이제 여쭤본 경우인데 이 남자가 들어와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일 자체가 지금 힘들어. 이 자체에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금이 하나 있는데 이게 상관인데요. 이 상관 자체가 일이라고 봤을 때 이거는 결과물인데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 토를 다 이렇게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금 자체는 요 문제 또 마찬가지. 요게 해수가 수량이 굉장히 큰 물이죠. 신금은 다듬어진 보석이잖아. 요게 퐁당 빠지는 경우, 이런 경우. 이게 어떻게 돼? 매금이 된다는 거야. 매금. 수다금침. 수다금침. 신금이 이렇게 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 그러니까 이 구조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이거를 뭐 누구를 원망해서 이거를 부모를 원망할 수도 없고 또 본인을 원망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자, 그래서 조금 저는 종교를 지금 갖고 계시지 않다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인연이 닿는 어떤 종교를 하나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적으로, 이 정신적으로 조금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주어지면 조금 낫겠어요. 그렇게 해서 좀 종교에 귀의하면은 어느 정도 본인이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으면, 육체적인 거는 아직 젊으시니까 좀 움직이면 됩니다. 뭘 하시더라도. 그리고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세요. 돈 욕심 부리면 절대 안 돼. 이거 돈 벌으면 안 돼. 돈 벌어도 안 돼.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 같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 욕심 부리지 말고 내 건강 챙기고, 크게 욕심 안 부리고, 휴일에는 반드시 종교에 귀해서 기도 좀 많이 하시고, 막 그렇게 살면은 그런 대로 조금 안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